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입니다. 1200m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8번 모던타임즈, 11번 비다사랑, 12번 하룡둥이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거름이 다 나온 마필들입니다. 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특별히 뭐 눈여겨볼 마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도 솔직히 뭐 더 이상 보여줄 능력은 없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일단 5번마 다시 두손, 6번마 KN특급 이 두 마필의 선행 대결에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아치여걸까지 결국 이 세 마필로 좀 좁혀지는 경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뭐 카지노 스타라든가 킹엔젤 마리아, 뭐 천둥세자 등도 좀 약해진 편성을 좀 노리기는 하겠지만 자력으로 우승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 중에서 6번마 KN 특급은 데뷔 당시 상당한 기대를 받았었는데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오고 마지막에 완전히 말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압박이 상당히 심했던 경주예요. 데뷔전 치고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10번마 옥스퍼드 킹이나 더킹 블레이드, 예스테이크 등 다 지금은 다 한가닥 하는 마필들이죠. 두 번째 경주에서는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힘 한번 못 써봤고요. 그리고 좀 휴양 기간을 좀 가졌었죠. 그리고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선행 승부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일양달마가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오니까 뒤에서 선입 전개를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걸음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상당히 좀 기대가 크고요. 이 다시두소는 그냥 선행마입니다. 뭐 전형적인 선행마예요. 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버텨보려고 노력은 하는 건데 1200m는 좀 아슬아슬한 경계선, 1300은 좀 어려운 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지금 1000m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나온다면 분명히 자기 몫은 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행마 두 마필의 승부로 가려질 가망이 아주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초반 스타트를 이렇게 전개해서 나갈 때 5번마 다시 두손, 다음에 6번마 KN특급 이 두 마필이 나가게 될 텐데 여기에 보시면 이 8번마 모던타임즈나 11번마 비다사랑 어차피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도 역시 선행마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붙어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선행 경합이 두 마필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면 솔직히 끝걸음들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이 저는 2번마 아치여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전개가 나오면 2번마 아치여걸의 전개가 유리하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 마필들은 조금 능력 면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KN 특급 다시 두손 두 마필 다 마찬가지지만 편성이 상당히 강했던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약해진 편성에선 좀 한 수 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경주는 5번 다시 두손과 6번 KN 특급의 선행 싸움, 거기에 마지막 한 방을 노릴 2번마 아치여걸의 투입, 이 선에서 좀 끝나는 인기마 헌전 경주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 KN특급을 제일 좋게 보고요. 5번마 다시 두손까지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변이 일어난다면 2번마 아치여걸의 복병 역할 이 정도로 보는 경주고요.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교차 첫 번째 경주는 부경 1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입니다. 자, 3번마 킹엘리의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주 기수는
글쎄요, 저는 뭐 기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정우주 기수는 솔직히 그렇게 말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전 경주 이 킹엘리의 정우주 기수 같다고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대차이로 우승을 했죠. 근데 그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우주 기수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타고만 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채찍도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알아서 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킹엘리가 지금 이 12마리가 추천하는 국산마 6등급에 나왔는데, 직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이라면요, 역시 또 대차가 날 가망이 높습니다. 그만큼 킹엘리는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정상적인 경마라면 킹엘리는 당연히 승군전에 가서 뛰어야 되는 맛들이죠. 근데 지금 이번 경주는 기존에 좀 뛰었던 맛필들은 보여준 게 없고, 아니면 다 신마들입니다. 물론 그 신마들 중에는 좀 싹수가 있는 말도 몇 도 보입니다. 하지만 킹일리를 과연 직전 경주에 보인 모습을 보고 국산마 6군에서 이 마필을 잡을 말이 있을까? 그럼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마 킹일리에 대한 믿음은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100%라고 말을 안 하느냐? 경마는 항상 이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경마에서 솔직히 100%라는 거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베팅을 할 때는 100%다는 자신감을 갖고 베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팅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3번 킹엘리가 선행으로 나가서 한 바퀴 삥 돈다,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이 킹엘리를 잡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뛰는 마필들은 그냥 제풀에 꺾일 가망이 높고요. 킹엘리를 인정하고 2착으로만 따라가겠다라는 경주를 펼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말이 뭐냐? 글쎄요, 지금 이 킹엘리를 제외한 나머지 11마필은 솔직히 아직은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도찐개찐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주행검사 모습이나 또는 훈련하는 모습, 이런 거로 봤을 때는 7번마 뮤직박스가 비록 데뷔전이긴 하지만 아마 킹엘리와 좀 붙어서 갈 수 있는 맛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뭐 최고 기수라고 할 수 있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고 베팅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복병만마를 좀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번마 이 스프링파이어, 이 마필의 전개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실바 기수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킹엘리를 그냥 인정하고 가버린다면, 그냥 이 게이트에 입점을 안고 안게이트에 딱 붙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은 분명히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습니다. 비록 1000m 경주예요. 그러니까 1000m는 당연히 선행마가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런 한 마리가 독주를 하는 경주에 있어서는 이걸 인정하고 가는 마필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보려고 했던 말은 8번마 스타라이트예요.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선 선행을 못 갔는데 그 전 경주를 보시면 상당히 막강한 지금 선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물론 강한 마필들과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라이트도 좀 가망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킹엘리를 강하게 보고 12마리뿐이야 출전 안 하는 경주에서 마필을 4마필을 추천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랬을 때는 이 8번 스타라이트가 나머지 마필에 비해서는 지금 약해 보입니다. 물론 스프링파이어와 비교하자면 스타라이트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전개도 그렇고 배당의 메리트로 봤을 때도 스프링파이어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3번마 킹엘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뷔전이지만 7번마 뮤직박스,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1번마 스프링파이어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서울 이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는 1200m 경주거리고요. 자, 이번 경주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려운 경주가 될 텐데, 일단 뭐 눈에 띄는 말은 10번마 골든 찬스입니다. 최근 두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요.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가죠. 근데 한 가지, 지금 이 전개가 상당히 조금은 혼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전개입니다.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요. 10번마 골든 찬스, 그리고 8번마 신의 축복, 이 두 마필의 이 선행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앞선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 그 뒤를 이어서 6번마 세명의 쌀, 3번마 그린짱, 그리고 7번마 초원의 기적까지 상당히 앞선이 두터워질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치열한 혼전이 될 텐데, 일단 문제는 이 10번마 골든 찬스가 손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죠. 지금까지 보면 두 번의 경주에서 다 선행을 가서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지만 그래도 버텨내는 그림을 그려줬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물론 눈에 보이는 걸로는 선행을 갈 찬스가 오긴 했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그 앞에 발빠른 이 8번마 신의 축복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린짱도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게이트에 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뭉칠 가망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뚫고 나올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저는 1번마 원더풀 금성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은 지금까지 보시면 3번을 뛰면서 뭐 다 바닥권입니다. 원체 스타트가 늦어요. 스타트가 참 안 되는 말인데 지금까지 계속 조상범 기수가 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하만식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만식 기수는 좀 선행마를 상당히 좀 잘 타는 모습을 보이고 좀 끈기 있게 타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그렇다라면 조금만 출발을 좀 빨리 할 수 있다면, 즉 이 앞선 선두마들과의 거리만 어느 정도 붙여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올라올 힘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를 이제 복귀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경주에서 이제 원더풀 금성이 4코너를 돌면서 딱 추진을 하려고 할 때 이 신인 기수인 임다빈 기수가 기승했었던 5번마 화려한 강산에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탄력을 받으려고 하면 5번이 옆에서 비비고, 또 옆으로 빼서 탄력을 받으려면 또 5번이 끝에 와서 비비고, 이러다 보니까 탄력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 경주는 선행마가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한 선행마가 10번 골든 찬스를 빼고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인기마인 6번 3명의 쌀이나 7번 초원의 기적도 물론 입상을 노리기는 하겠지만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좀 능력이 일정치가 않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죠. 다만 앞선에서 끈기 있게 버텨볼 수 있는 3번 그린짱 정도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개로 봤을 때는 1번마 원더풀 금성이 상당히 좀 좋은 전개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1번마 원더풀 금성, 그리고 10번마 골든 찬스, 3번마 그린짱,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7번마 초원의 기적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물론 10번 골든 찬스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겠지만 과연 그 인기에 부합할 수 있는지는 내일 뛰어봐야 알 수 있는 경주로, 부경 2경주 국산마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필들이 그렇게 뭐 강한 편성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경주에서는요, 어떤 엉뚱한 말이 갑자기 선행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버텨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근데 이번 경주에서 과연 그럼 선행을 어느 말이 갈 것이냐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여진 걸음으로는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7번마 뭐 애니카 거리나
8번마 댄싱 드래곤, 그리고 13번마 애니라인, 아니 10번마 애니라인, 뭐 이 정도. 3번마 다리바다도 잘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냐? 지금 이경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은 아마 7번마 애니카걸이 될 겁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있고요. 직전 경주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했죠. 나머지 마필들은 너무 보여준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럼 페로비치 기수가 과연 이 약한 편성에서 애니카걸을 가지고 선행을 갈 것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애니카걸이 선행을 간다면 좀 앞에서 뛸 수 있는 말들은 다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경주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페로비치 기수가 말을 잘 타거든요. 전 선행을 안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위권에서 딱 붙어서 가다가 어차피 넘어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위권에서 붙어가다가 마지막에 직선주로 해서 힘을 내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전개가 좋은 게 무슨 말이냐? 8번 댄싱 드래곤이 저는 전개가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김태경 기수가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선행을 갈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경주는요. 그러니까 그나마 순발력이 있는 8번마 댄싱 드래곤이 뭐 되든 안 되든 난 앞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치고 나가버리면 솔직히 이 마피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7번마 애니카걸, 뭐 가장 인기 말이긴 하지만 이 마필이 전개의 축, 다시 말해서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전개 추리인데, 저는 댄싱 드래곤을 이경주에서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추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애니카걸이 선행을 안 갈 것이다. 그러면 댄싱 드래곤에게도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좀 인기마저 10번마 애니라인, 13번마 승리대로 그나마 보여준 걸음이 있고, 특히 10번마 애니라인은 제가 좋아하는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말을 열심히 타는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는 말이, 마필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말들이 없기 때문에 뭐 마칠 인삼이라는 경마의 격언이, 이거는 마오 인오 5대5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페로비치 기수를 좋게 보는 거고 조인권 기수를 좋게 보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김태경 기수가 조금 떨어지죠, 믿음이. 하지만 이거는 말이 선행을 간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하면요, 일단 애니카걸, 8번 댄싱 드래곤, 10번 애니라인,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으로는 13번마 승리대로를 추천을 하는데, 네, 현장에서 말의 컨디션을 만약에 보고 지금 현재 공부한 내용으로 간다면은 이 마필은 뺄 가망이 높고요. 구멍수를 줄이는 그런 배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치열할 경주입니다. 2번마 챔피언감은 7번마 일양달마, 5번마 보라퀸, 그리고 12번마 어플리트 마린, 13번마 비봉마루, 14번마 김천영웅까지 다 앞선에서 붙여 뛸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13번마 비봉마루는 비록 직전 경주에 2착을 차지했지만 1번 게이트에 감량 이점을 안고 선행을 나와서 버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마필이 선행을 못 나왔을 때는 자기 걸음을 내주지를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행마 중에서는 비봉마루가 제일 약하다라고 보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말은 2번마 챔피언 가문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고요. 이제 슬슬 뒷심 보강도 돼가고 있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1400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1200까지는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지금 5번을 싸워서
2창만 한 번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슬슬 자기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다만 요즘 기승술이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 감량 기수가 탔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3.5kg로 늘어났다라는 거. 이게 조금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이 있고요. 어쨌든 유승환 기수도 선행만은 잘 타는 편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가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뭐 최고 인기만은 아마 7번마 일양 달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선행 승부를 했었던 말이고, 선행을 못 나왔을 경우에는 좀 뒤에서 고전을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뛸 때 조금은 더 걸음을 내주는 말이고요. 순발력에 있어서는 어떤 말과가 견주어도 초반 힘싸움에선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인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죠. 근데 지금 보면 다른 마필에 비해서 싸웠던 편성 자체가 조금은 센 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갑니다. 자, 이 어플리트 마린이나 김천 영웅 이 마필도 분명히 한 걸음은 있는 마필들입니다. 있는 마필인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보고자 하는 말은 11번마 블루비치입니다. 바닥권의 말이에요. 바닥권의 말인데 말이 이 조글 상태를 보면 상당히 좀 좋아졌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지금 이 경주가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이 혼전이 일어나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외곽에서 4코너 이후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가 바로 블루비치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제가 올드 패션드의 자마들을 참 좋아하죠. 다만 이제 기수가 이제 이철경 기수인데 기본적으로 말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닙니다. 근데 엉뚱한 말을 가지고 마지막에 추입으로 들어오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경주는 2번마 챔피언 가문과 7번마 일양달마의 이제 선두권 싸움, 그리고 12번 어플리트 마린, 13번 비봉마로, 14번 김천 영웅이 어느 정도까지 붙을 것이냐, 이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들이 지금 다 선행마거든요. 거기에 뭐 보라킨도 선행 싸움은 강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이 막 붙여서 들어간다면 11번마 블루비치는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마죠. 우리가 야구에서도 보면 무관심 도루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관심 없을 때 그냥 자기만의 걸음을 한다면은 분명히 치고 올라올 힘도 있고요. 될 듯 말 듯 안 되는 말이죠. 4번마 돼지의 여걸. 이 마필은 참 분명히 뛸 수 있는 말인데 뭔가 좀 잘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의 여걸은 이제 선입권으로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가 또 이런 말들은 잘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가 좀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챔피언 가문, 7번마 일양달마, 그리고 11번마 블루비치,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으로 4번마 돼지의 여거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경의 산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경주입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한 아주 단촐한 경기입니다. 자, 늘 인기만 1번마 맨 오브 더 월드, 순발력 막강한 3번마 라운드 파워, 최근 좀 부진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는 5번마 파워게이트, 그리고 최외곽의 불리함은 있지만 순발력 좋은 8번마 BK 파워 등이 아마 관심권에 들어갈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주는 어쨌든 선행마 싸움으로 끝날 것 같은 경주입니다. 물론 뭐 4번마 썬더베가스 뭐 이런 마필도 간만에 좀 강적 틈을 좀 벗어났고요. 2번마 퍼스트 모카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휴양을 하고 아주 장기 휴양을 했죠. 그리고 나오고는 있는데
뭐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니까. 근데 예, 어쨌든 이번 경주는 좀 앞에 붙여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선행만 에마필의 싸움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뭐 8마리가 나오는데 몇 마리를 추천을 할 거냐,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저는 이번 경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길게 안 보고요. 1번마 맨 오브 더 월드, 3번마 라운드 파워, 이 두 마필의 한방 승부로 보는 경주입니다.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차피 이 8마리가 뛰고 있는데 이 말 저 말을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보여준 걸음이나 또는 뛰는 스타일로 봤을 때 3번 라운더 파워가 맨 앞에 서서 그냥 한 바퀴 삥 돌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1번마 맨 오브 더 월드가 뭐 계속해서 인기 많은데 졸전을 했지만 이번 경주는 뭐 편성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요.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은 후착은 반드시 차지하려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경주 정리를 좀 하면요. 1번마 라운드 파워, 그리고 3번마 라운드 파워, 그리고 1번마 맨 오브 더 월드, 이렇게 두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4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이 1300m를 뭐 선행마의 무덤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마가 좀 무리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선행마들이 조금은 고전을 하는 경주죠. 근데 어쨌든 뭐 능력 있는 선행마는 여유있게도 통과를 합니다. 자, 이번 국산마 6등급 2300m 서울 제4경주는 능력의 우위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4번마 프린세스 삭스, 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탁월한 순발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선 장악을 한다면 좀 여유 있게 우승을 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1번 게이트에 있는 원더풀 K입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다만 이 마필은 이제 게이트에 이점은 있는데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선행 경합이 벌어졌을 경우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마땅한 선행마가 이 4번마 프린세스 삭스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수월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결국 1300m이긴 하지만 선행으로 뛸 수 있는 1번마 원더풀 K와 4번 프린세스 삭스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죠. 근데 경마라는 게 어쨌든 뭐 능력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전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외곽에 있는 10번마 금성차밍은 분명히 보여줄 거름은 더 있는 마필이에요. 더 있는 마필인데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6번을 뛰어서 이제 2착 1번 한 게 단데 이 마필은 좀 밋밋해요. 마필 자체가 뭐 순발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추입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좀 비슷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지금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5번마 글로벌 천사입니다. 제가 뭐 하만식 기수 같으면 상당히 좀 마필을 좀 조금은 더 세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뭐 계속 바닥권에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선행이 강한 말들, 그런 말들과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선행력이 그렇게 없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순발력도 좀 갖고는 있는데 지금 이 말은 일단 매니피에 잠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번을 나왔는데 이렇다 할 성적은 못 냈지만 이 선에서 그냥 끝날 마필은 절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가 4번만 프린세스 삭스가 강하게 선행을 끄는 가운데
1번마 원더풀 K가 따라붙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그러면 상당히 초반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더풀 K가 과연 마지막까지 1300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마체중이 작다라는 거, 그리고 직직전 경주에서 이제 시험철 기수가 타고 스타트를 한 다음에 바로 낙마를 해버렸죠. 그래서 주행 중지가 됐었는데 이제 뭐 그런 여파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5번 글로벌 천서가 마지막에 한 발을 좀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앞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금성차밍도 분명히 올라올 거로만 보여집니다. 자, 전체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 마필을 제외하고 나면 솔직히 자력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 경마가 계속 흐름이 좀 이럴 건데요. 조금은 능력의 차이가 나지만 그 인기마들이 단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의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4번 프린세스 삭스를 제일 좋게 봅니다. 그리고 5번 글로벌 천사, 1번 원더풀 K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독병마로 10번마 금성차밍을 부경 4경주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14마리가 지금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고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선행모가 좀 유리하겠죠. 그런데 뭉치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좀 오리무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말은 이제 그레이트 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보스의 전개를 중심으로 풀면 어떤 말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가 좀 눈에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8번을 나와서 7번을 입상을 했습니다. 자, 한 번의 입상 실패가 바로 국산마 4군 승군전이었죠. 거기서 이제 4착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장래도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 분명히 향후도 더 발전을 할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드디어 부담 중량이 58, 한계 부담 중량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마장에서 부담 중량이 늘어나는 거와 부경 경마장에서 부담 중량이 늘어나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경 경마장은 거의 전 경주 구간이 오르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직선 주로가 그러니까 마지막 직선 주로가 서울 경마장보다 더 긴데 역시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레이트 보스라는 말은 말 자체가 500kg대 초중반을 넘어가는 몸무게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상당히 등치가 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날렵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8kg의 부담 중량이라는 게 조금은 무거워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지금 이편성은 14마리가 지금 다 나와 있지만 국산마 4군 치고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닙니다. 이 그레이트 보스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좀 눈에 띄는 말들이 좀 승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레이트 보스가 부담 중량의 불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전개 자체를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붙여갈 수 있다면 그레이트 보스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마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8번 투투 와일드싱, 직전 경주에서 최고 인기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졸전을 펼쳤죠. 이 투투 와일드싱은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밀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에 붙여가는 말인데 상당히 끈기도 갖고 있고요, 지구력도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는 많이 실망스러웠죠. 상대가 그렇게 뭐 강한 그런 편성도 아니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다실바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는데 이 투투 와일드 싱과는 상당히 좀 잘 호흡이 맞았던 기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마필을 가지고 어떻게 탈 것이냐인데 서두르는 전개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투투 와일드싱이 상당히 좀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레이트 보스나 투투 와일드싱 이 두 마필은 다 맨 앞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 경주에서 그럼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뭐냐? 물론 뭐 많은 말들이 선행을 좀 노릴 겁니다만 저는 승군전을 갖는 이 7번마 닥터 패션이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1200m는 분명히 한 바퀴를 잡아 돌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수도 역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경경마장의 뭐 넘버 3라고 볼 수 있죠. 서승훈 기수도. 그리고 특히나 선행만을 상당히 잘 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서승훈 기수가 초반에 상당히 좀 서두르는 기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힘한 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닥터 패션이라는 말 자체가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뒷심이 그렇게 막 강한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뒷심이 좀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어쨌든 닥터 패션은 지금 3세 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체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승훈 기수가 물론 이 경주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은 가되 심한 배를 상당히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기대 마필은 역시 승군전을 치르는 민효봉입니다. 이 민효봉하고 닥터 패션은 한번 같이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민효봉이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우승이 아니죠. 닥터 패션한테는 이겼었죠. 자, 이 민효봉도 상당히 강자와의 경쟁도 많고요. 직전 경주 출발이 조금 안 좋았지만 마지막에 밀고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국산마 5군 경주였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4군 경주니까 4군 경주기 때문에 상대가 좀 강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투투 와일드싱이나 이 민효봉이나 둘 다 다실바 기수가 좀 많이 타던 마필입니다. 근데 투투 와일드싱에 가서 지금 다실바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효봉은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외에도 순발력 좋은 뭐 영광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13번마 글로벌 터 그리고 미스터 한센 뭐 이런 마필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는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자력 우승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 6번마 영광의 타임은 소위 말하는 좀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밋밋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경주가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힘들지만 어부지리성으로 좀 혼전으로 경주가 흘러갈 경우에 한 발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8번마 투투 와일드싱, 1번마 그레이트 복스, 그리고 7번마 닥터 패션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보병으로는 6번마 영광의 타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400m를 잘 뛰는 말이 결국은 좋은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전개에 있어서 좀 그 특색 있는 말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선행력이 강한 2번마 알찬누리, 3번마 와일드 킹덤, 7번마 하루온 등이 앞선에서 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9번마 에스테이크, 11번마 브라보메이, 그리고 13번마 원더풀 조이가 선위권에서 호시탐탐 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번마 킹캄모로의 추입, 이렇게 마무리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뛸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과연 어떨까를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자, 1번 마 킹칸모르는 일단 게이트에 2점도 있고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을 때는 성적이 별로 안 나오는데, 안 게이트에 있으면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내줍니다. 처음에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닌데요. 선입권에서 따라 붙다가 마지막 출입 타이밍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가 얼마나 영리하게 이제 경주를 전개하느냐고요. 이번만 알찬 누리는 처음 데뷔했을 당시에는 이제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순발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와일드 킹덤.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냥 국산마 5군의 웬만한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다빈 기수가 좀 감량의 이점을 안고 기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기수 선행을 나왔을 때 선행력이 강한 말이 그렇게 없는 경주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바퀴를 돌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7번마 하루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가 있었는데 갈수록 좀 하향세를 겪고 있습니다. 좀 약한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내지만 좀 센 편성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두 경주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괜찮다라는 게 뭐냐면 강한 편성에서 자기 걸음은 내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온도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좀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9번마 에스테이크. 제가 이 마필을 가장 지금 주목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마필은 솔직히 말하면 형구는 당연히 벗어나야 되는데 최근 두 경주가 너무 좀 아쉽습니다.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내고 자기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마필이 조금 아직은 자기 컨디션을 찾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언제 강자와 많이 싸웠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현군, 그러니까 국산마 5군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고 일단 전개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편성에서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빠른 전개가 아닌 이런 경주에서는 충분히 따라가는 전개로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11번마 브라보 메이는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분전에 나온 마필인데 글쎄요, 지금 멀로 기수가 원래는 이제 기승정지죠. 근데 좀 유예를 좀 했습니다. 6번을 나와서 직전 경주 우승으로 좀 승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뭐 더 큰 걸음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솔직히 마필이 조금 밋밋합니다. 뭐냐면 순발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뒷심이 아주 센 것도 아닙니다. 평범하죠.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제 승분전이라는 부담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최대 인기만 역시 13번마 원더풀 조입니다. 최근에 2연승을 거뒀죠. 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승분전에 나서게 되는데 또 문세영 기수가 오늘은 기승을 많이 안 해요. 토요일에 이제 세경주만 기승을 하는데 또 믿고 보는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앞선에 붙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직직전 경주부터 어느 정도 좀 붙여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힘을 냅니다. 직전 경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끝걸음이 아주 좋다 뭐 이런 느낌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승분전이기 때문에 물론 뭐 편성이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싸웠던 이런 마필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원더풀 조이가 물론 여기서 분명히 그 입사권에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너무 과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이번 경주는 좀 압축이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혼전이 벌어질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일단 저는 이 경주에서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9번마 에스테이크를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앞선 전개가 가능한 3번마 와일드 킹덤, 그리고 마지막 추입 승부를 할 수 있는 1번마 킹 칸모로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13번마 원더풀 조이는 이제 복병으로는 추천은 하는데, 물론 이 마필이 최고 인기마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은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고 싶은 말은 솔직히 아닙니다. 부경 5경주 혼합 4등급의 핸디캡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혼전 경주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자, 일단 관심이 가는 말이 이제 3번마 알파 어게인, 그리고 8번마 폭풍 언더, 9번마 프리덤 나이트, 10번마 영성 특급, 11번마 골든 벼락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14번마 태극보이에도 역시 관심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구력도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역시 11번마 골든벼락입니다.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 후에 마지막 추입력을 발휘해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러면 이번 경주도 이 11번마 골든벼락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 아니면 선행 경쟁을 할 것이냐인데, 아마도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어쨌든 앞으로의 향후 장래 가능성이 좀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0번마 영성 특급.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3번 우승.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죠. 우승을 하던가 솔직히 가서 빠져버리던가 계속해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보면 서수훈 기수도 탔었고, 유연명 기수도 계속 탔었고, 조인권 기수가 타서 우승도 했었고. 자, 이번 경주 1400m 경주 거리를 좀 늘려서 나오는데, 역시 제가 좋아하는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적절하다. 그다음에 영성 특급도 기대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말은 도대체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합군과 국산, 그러니까 외산마와 국산마가 같이 붙는 경주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잘 뛰었던 인기 있는 국산마들도 한 번쯤은 접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마 프리덤 나이트. 제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 향후의 발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보는 말이 9번마 프리덤 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입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라도 향후에 이 마필은 성장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이에요. 일단 이 마필은 전개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말, 흔히 말하는 명마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전개가 자유로워야 돼요. 처음에 데뷔를 할 때는 아무래도 단거리를 뛰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점점 이제 군이 올라가면서 장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소화해 내려면 마지막 뒷심도 갖고 있어야 되고, 결국 힘한 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말이어야 되는데, 이 9번 프리덤 나이트는 제 예상보다는 뭐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몫은 충분히 좀 해주고 있는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기대치도 높아 보이는데, 믿을만한 페로비치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마 폭풍 언덕은 연승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 좀 기세가 한풀 꺾인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그 전에 56kg의 부담 중량에서 58로 한계 부담 중량인 57을 넘어선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1kg가 감량이 됐지만 역시 57kg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입권, 즉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기수를 좀 교체하고 나오죠. 최시대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 최시대 기수는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산 경마장에서 말을 가장 스펙타클하게 탄다?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시대 기수는 선행말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이제 그런 유형의 기수 같지는 않고요. 선입형의 말이나 추입형의 말을 마지막에 매섭게 몰아붙여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기수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폭풍 언덕이라는 말은 오히려 최시대 기수한테 더 어울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맞빌은 지금 4살이 된 맞빌이고요. 10번을 뛰어서 직전에 보여줬었던 2번의 연승, 이게 다인 맞빌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발전 기대치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3번마 알파 어게인은 게이트 A점입니다. 그리고 그 따라붙는 말들이 좀 발빠른 말이 뭐 5번마 뉴스메이커 정도, 뭐 이 정도 마필 외에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국산마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선행도 역시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400에서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힘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어게인이 만약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단독 선행을 나간다면 이 경주는 좀 빠른 흐름의 경주가 될 가망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외곽에 있는 최고 인기마 11번마 골든벼락과의 어쨌든 선행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고 기수를 할 수 있는 유현명 기수가 기수가는 5번 뉴스메이커도 앞이 상당히 직전 경주에서 빠른 이제 순발력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물론 그 경주는 뭐 1800m 경주니까 뭐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붙여가는 말이고 유현명 기수가 아마 초반에 좀 거리가 멀어지면 좀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빠르게 붙여나갈 것으로 보여서 앞선 경쟁도 상당히 좀 혼전이 벌어질 가망이 높죠. 그렇게 되면 알파 어게인, 골든벼락 이 두 마필이 솔직히 다 무너지는 그림도 나옵니다. 이게 혼합 4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좋게 보는 말은 좀 사심이 들어갔죠. 9번마 프리덤 나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선 전개 가능한 11번마 골든 벼락. 그리고 저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엔 들어올 차례가 된 거죠. 10번마 영성 특급까지 이렇게 9번, 10번, 11번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하고요. 단독 선행을 모색한다면 마지막까지 또 버틸 수 있는 알파 어게인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6경주가 되겠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400m 경주고요. 전체 9마리가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부진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경주의 편성상 봤을 때 제일 유리한 마필은 역시 1번마 로열 엘비스입니다. 맞다가 선행마도 없는 경주에서 안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를 해버리면 솔직히 잡을 말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개상으로 봤을 때 일단 앞선행을 뛸 수가 있고요.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도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따라붙을 수 있는 말, 다시 말해서 뒤에서 그러면 이 선행말을 잡을 수 있는 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런 말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인기권에 있는 말이 이제 5번마 남산의 별인데, 물론 이편성에서는 인기만은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밋밋하죠.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좀 기록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 가나 좀 불량주로 해서 뛴 거고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고는 있는데 결정력은 좀 부족한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강자가 없고 9마리뿐이 안 되는 편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좀 노릴 수 있는 말이고요. 6번만 문학파이어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름값을 못한다? 상당히 좀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주행심사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게 실전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나마 좀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7번만 문학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데뷔전을 치렀고, 이제 작년 12월에 치렀고 23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가장 어리죠. 3살짜리 수말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은 이미 자기 보여줄 모습은 지금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문학선은 아직 보여줄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인기 있을 말이 이제 9번마 피버딘입니다. 외곽에서 이제 그 선행 승부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들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이 마필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1번 로열 엘비스, 5번 남산의 별, 그리고 7번 문학선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인데, 솔직히 이런 경주는 적중도 어렵고요. 배당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쉬어가는 경주가 될 가망이 높은 서울 6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오늘의 교차 경주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핸디캡 경주고 1600m 경주입니다. 1600m는 기본적으로 순발력 있는 말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이번 경주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은 보이지 않는 경주다. 자, 그럼 이런 경주에서는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능력마가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주가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자, 이번 경기에서 제가 지금 제일 좋게 보는 말은 7번만 유럭스입니다. 아마 인기 순위는 4, 5위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최근 두 경주가 좀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에서 마필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장을 이제 2호식 기수로 교체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놀라운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승을 이끌어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경주를 관전하고 좀 즐기시는 분의 입장에서 참 재밌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앞에도 좀 붙으면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응원하기 딱 좋은 말이죠. 근데 항상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경마에서 추임마 좋아해서는 절대 돈 못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뇌리 속에 멋있게 추입한 말들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추임마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결국 선행마선에서 끝납니다. 예. 다만 경주가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경주는 멋진 추임마가 있을 때겠죠. 자, 이번 경주의 이 뉴럭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자 선행마가 없는 경주니까요. 그런데 따라가는 한 2, 3착 정도로만 안게이트에 붙어서 따라간다면 마지막 한 발은 좀 쓸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에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 5번마 투투칼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왜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합니다.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 투투칼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57이에요. 물론 직전 경주도 57이었지만 57은 좀 버겁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투투칼턴은 복병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믿고 베팅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승을 거두고 직전 경주에 무너졌던 2번마 두문산.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전형적으로 좀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지기를 좀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앞선이 무너지질 않으면 자력으로 올라오기는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직전 이제 승군전에서 결국은 무너졌는데, 이번 편성도 뭐 센 편성은 아닌데 두문산이 만만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편성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 남느냐? 10번마 승리토트. 서수원 기술을 제가 지금 계속 추천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서수원 기수가 좀 몰아치는 데 능한 기수거든요. 자, 이 승리토트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는 맛길입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4착을 거두고는 있는데 분명히 마지막 한 발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은 밋밋하다라는 느낌을 받고는 있지만 이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믿어볼 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7번마 유럭스, 10번마 승리토우트, 2번마 두문산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5번마 투투칼턴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안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 거리가 1200m라는 게 이번 경주에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보시면 2번마 돌격 앞으로를 빼고 나머지 6마리가 다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초반에 힘을 많이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 4번마 어나더 초이스가 상당히 순발력이 지금 빠른 마필이고요. 상당히 앞선을 장악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 뒷심은 그렇게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전체적으로 흐트러뜨릴 수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최고 인기마인 빅터문, 이전에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송지철 기수랑은 좀 찰떡궁합이고요.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선행마들이 몰리는 가운데도 아마 빅터문은 좀 버텨낼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은 믿을 말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럴 가망성 있는 말이 이제 10번마 마이티붐, 11번마 세네선, 13번마 문학 제냐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9번마 글로벌 럭키, 이 마필은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추임력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경주는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경주는 되게 빠를 거란 말이죠. 따라붙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다비드 기수가 과연 어떤 작전을 갖고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서두르지만 않으면 분명히 마지막에 기회는 옵니다. 예상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주를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1200m 경주에서 추입 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 어떤 그 특정한 순발력 있는 마필 한두 마리가 앞서서 전개를 하는 경주에서는 솔직히 추입마도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선의 선행마들이 아주 얽히고 설키는 치열한 선행 경합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추입이 올라올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글로벌 럭키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10번만 마이티붐은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아주 뚜렷한 말이죠. 그래서 2착 연속 2번 하고 직전 경주에는 이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전형적인 선의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개, 이번 경주의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전개 이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죠.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는 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고요. 자, 11번마 센에서는 신마죠. 그러니까 아직 보여준 걸음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뛸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뒷심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13번만 문학 제냐타. 어쨌든 이 문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마필은 항상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고가의 말인데 자기 걸음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조금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내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도 무시를 못하고 이게 다시 말하면 선행마 중에 빅터문이 남을 것이다라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2착에서 올라올 말들이 상당히 좀 오리무중인 상당히 혼전이 벌어질 경주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빅터문도 그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의문인 경주죠. 왜냐하면 이런 경주에서 추임마들이 들어올 때 손잡고 들어오는 추임마들이 있거든요. 다만 보여준 능력이나 또는 조교의 모습으로 봤을 때 빅터문은 좀 버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빅터문이 빠르게 선행을 끌고 나가서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서 도주를 해버린다면 선행마들은 일단 다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글로벌 럭키도 올라오기 힘듭니다. 왜? 경주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 버릴 거니까요. 붙지를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앞선에서 이렇게 혼전이 벌어지는 구도가 나온다면 솔직히 글로벌 럭키 이말필도 한 번쯤 봐야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7번 빅터문, 9번 글로벌 럭키, 10번 마이티 붐까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하는 경주고요. 11번 세네선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의 1200m입니다. 자, 2등급의 1200m, 1400m는 항상 좀 이변이 발생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2등급에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기본적인 순발력이나 뒷심은 뭐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경주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전 상태에서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거의 모든 말이 앞선 전개가 가능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말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기수가 얼마나 현명하게 자리를 잘 잡고 가느냐, 초반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요, 순발력,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10번만 마이오코가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6번만 라운탄맨도 상당히 강하죠. 하지만 순발력,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10번만 마이오코가 좀 강하다고 보여지지만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딱 세 마필만 보려고 합니다. 3번마 찰리 스타일, 6번마 라운탄맨, 8번마 매니 히어로. 이렇게 세 마필의 경쟁 구도가 될 가망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세 마필이 다 인기마예요. 다시 말하면 2등급 1200m 경주이기는 하지만 크게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경주다라는 겁니다. 자, 3번마 찰리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은 그냥 1군 가야 되는 말입니다. 1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기 경쟁력을 좀 보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는 좀 늘어났죠. 근데 직전 경주가 2등급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분전이었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낮았던 거고, 그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그 경주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3번 찰리 스타일이 지금 부담 중량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경주에서 같이 뛰었던 말이 8번마 매니 히어로예요. 물론 매니 히어로가 그 당시에는 조금 앞서서 전개를 좀 하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찰리 스타일이 멋있게 추입을 했죠. 기록도 상당히 양호했고요. 어쨌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군까지 올라온 마필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3번 찰리 스타일과 8번 매니 히어로의 리턴 매치, 여기에 그 경주에서 3착을 차지했던 12번마 플로리다 파워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다시 하면서 강력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플로리다 파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서는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게이트도 일단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물론 직전 경주도 최외곽에서 뛰기는 했지만 이번 경주는 상당히 흐름이 좀 빠를 것으로 보이고, 이 플로리다 파워가 직전 경주에서는 선입 쪽에서 좀 붙어서 뛸 수는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전개도 나오질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변수는 6번마 라운탄맨입니다. 뭐 국산마이기는 하지만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이고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직전 경주 최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지만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경주가 보시면 기록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주로도 11% 그냥 적당한 주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1200m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탄맨도 무시를 못합니다. 자, 문제는 3번 찰리 스타일, 6번 라운탄맨, 8번 매니 히어로가 다 선행 승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전개의 문제점입니다. 물론 찰리 스타일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라운탄맨이나 매니 히어로는 강하기는 강한데 앞에 섰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 그런데 마이호크가 분명히 전개를 흐트러뜨릴 거란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이랬을 때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됩니다. 저는 좀 엉뚱하게도 복병으로는 1번마 임해향기, 물론 뭐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이에요. 그런데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을 때 나홀로 뛸 수 있는 마필이 이 1번마 임해향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배당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마필의 능력을 인정을 하지만 전개에 있어서 만약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경우에 마지막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는 마필이 1번마 임해향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이 3번마 찰리 스타일은 충마입니다. 오늘 제가 충마라는 말을 지금 처음 쓰고 있는데 이 3번마 찰리 스타일은 충마로 보고 있고요. 8번마 매니 히어로, 그리고 6번마 라운탄맨까지 입상 가능마로 봅니다. 그리고 좀 엉뚱하긴 하지만 복병마로 님의 향기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